자율신경계 증상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좀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혹은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종결자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하이드로라는 말이 물이라는 이야기고요. 다이섹션이란 말은 박리를 한다는 거예요. 즉 물을 이용해서 박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요즘에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누구는 자기가 처음 개발을 했다, 뭐를 했다. 자, 역사에 대해 먼저 간단히 정리를 드릴게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의 역사는 눈이나 이런 데 다른 부분에서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이럴 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근골격계에서 처음 사용한 거는 문헌보고에 의하면 스미스에 대한 문헌보고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썰에 의하면 저와 친한, 그리고 MST가 속한 MSK-US에서 토마스 클락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그룹이 스탠리 램 쪽에서 이제 하는 HKIMM 그룹인데요. 이쪽에서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관한 논문만 거의 40에서 50편 이상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건 뭘까요? 영 포에버라는 책이 있거든요. 계속 내가 이제 젊게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책이 있는데, 영 포에버의 저자는 자기가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고 너무 몸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맷 쿡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맷 쿡이라는 사람도 제 제자거든요. 맷 쿡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MSK US 텍사스 코스에서 와서 저한테 배우고요. 그리고 MSK US 그룹에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고 있죠. 근데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체 뭐길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신경이나 혹은 근막 혹은 망가진 나머지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부분이 유착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 박리를 해줄 수 있는 치료고, 이를 통해서 피가 잘 가게 만들어주고 재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거든요. 근데 이때 하이드로 다이섹션에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약제에서도 노말셀라인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수액을 쓰는 것도 있고요. 혹은 5% DW, 즉 포도당 용액을 쓰는 것도 있고요. 혹은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국소마취제를 쓰는 것도 있고요. 혹은 PPP, PRP라는 거를 쓰는 그룹도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또 H라제라고 해가지고 하이알로니데이지라고 해서 이런 유착을 박리하는 그런 약제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유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잘 움직이게 해주고요. 잘 움직이게 해주면서 피가 잘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예요. 그런데 프롤로라는 치료와 가장 큰 차이는, 프롤로는 엔시시스라고 하는 뼈에 이런 힘줄이나 인대가 붙는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0%나 15% 이상의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이 들어갔을 때 신경에는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즉 프롤로 치료를 했을 때는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지만, 하이드로 다이섹션 했을 때는 신경을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프롤로라는 치료는 타겟팅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그 타겟팅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와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즉 신경이나 근막의 유착 혹은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저하됐다, 혹은 여기서 근육이 조금 더 찢어져서 문제가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한 날은 여기 붙어있는 부분에 대한 프롤로를 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치료니까요. 근데 여기를 프롤로를 하고 여기를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고,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겠죠. 이걸 마찬가지로 근막에 사용을 할 때, 근막 외에도 신경이 지나가는 그 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목 같은 경우에는 브라키알 플렉서스라는 상완 신경총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이 상완 신경총이 지나가는 데서 눌리면은 저리고 아프고, 우리 흔히 담 들렸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 담 들린 게 신경이 눌린 거라는 거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럴 때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면 통증이 바로 좋아져요. 혹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여기서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있는 거 있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있는 거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이 눌렸는데 이 신경이 유착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이 부분을 유착을 박리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잘 움직이게 되죠. 저희는 그거를 글라이딩이 잘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글라이딩이 잘 되면서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손목에서도 크리스 크로스 혹은 인터섹션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손 인쪽에서 손목 약간 아래쪽에서 통증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서 힘줄이 부어가지고 그 위에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수액을 맞다가 짜릿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신경이 약간 손상이 돼서 부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초음파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를 토대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초음파에서 크기가 약간 부어 있는 게 나오고요. 최근에 어떤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쓴 선생님은 그 책을 썼는데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때 신경의 크기가 변화가 없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때 그거는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실제 신경은 부어 있습니다. 크기가 부어 있고요. 파지클 자체라고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크기가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위쪽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성상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상신경이나 미주신경이 정상인에 비해 3배, 4배, 5배까지도 부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이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증상을 토대로 확인을 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팔꿈치에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는 위치가 바깥쪽에서만 4군데 5군데 이상이 돼요. 그럼 어디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목에서 미주신경이나 성상신경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보지 않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때 초음파를 보고 했을 때 저희가 치료하는 위치가 3군데가 돼요.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부어있는 위치를 찾아서 해줘야 되고요.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들어가는 게 하이드로 다이섹션이에요. 근데 초음파에서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정말 무지한 거예요. 본인이 초음파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내가 발견을 하지 못하는 신경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의학이란 거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거든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때는 제가 토마스 클락을 수회 초청을 했었고요. 마찬가지 스탠리 램을 수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악스 초음파 연구에서 해외 연자들을 한 15번 이상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런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할 때 이런 주의사항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부끄러웠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할 줄 아세요? 물어봤더니 네, 한대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희들끼리 아름아름 배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때 뭐 책은 어떤 걸 보세요? 아, 책을 안 봤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베이스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에 대한 어느 정도 인증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지, 어느 학회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초음파를 과연 내가 이수를 한 그런 경력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는 병원을 고르기 위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신신체의학회라는 곳에 가서 발표를 했을 때 성상신경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상신경절 과연 몇 번 치료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혹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이걸 하면 좋아져요? 아, 절대 아니고요. 성상신경절에 대한 치료는 PTSD 혹은 우울증, 이런 것들이거든요. MDD라고 부르는 거고, 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문 베이스로 다 있어요. 혹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성이라 하면 피해갈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시그널, 피부가 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약간 플러싱, 약간 얼굴이 좀 빨개지고요, 이런 것도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성상신경절을 치료했을 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상신경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이드로 다이섹션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약제를 어떤 걸 쓰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이야기를 할 때는 위와 아래까지 모든 신경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부분, usual suspect,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그 부분에만 들어가서 신경이 좀 잘못 문제가 된 거를 리셋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거는 신경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신경이 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오일 기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사우디랑 친하다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사우디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셰일 오일이라는 것들을 기술을 발견하면서 그랬거든요. 즉 예전에는 오일을 이렇게만 팠어요. 자, 오일을 이렇게 판 것 자체가 즉 너브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차단술이에요. 그런데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거는 셰일 오일처럼 들어가서 그 층을 뚫고 가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층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거죠.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너브 블락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으로 조금 모든 너브를 다 확인을 하고 모든 신경을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장에 걸쳐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는 것과 너브 블락은 같지 않다, 다르다, 포인트가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병원을 선택할 때 기준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제가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통해서 치료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로 고생을 하신 최희 씨랑 그리고 박지현 씨, 가수 박상철 씨가 목소리가 좀 안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거는 꼭 잘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초음파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선생님한테 가셔야지, 그냥 내가 하이드로 다이섹션 할 수 있어요, 환자는 뭘 믿고 대체 몸을 맡겨야 되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익혀나갔는지, 어떤 학회에 소속이 돼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현명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의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좀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혹은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좋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골전골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